네, 안녕하세요. 팀 슈룹의 대장을 맡고 있는 최신우입니다. 한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제작하게 된 강의 영상인데요. 원래 이 유튜브 채널의 목적이 강의를 올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요청해주신 부분이 마침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랜덤 퀘스트인데요. 사실상 주제를 란수라고 할 수 있겠죠. 퀘스트는 저번 기능 제작 영상에서 있었지만 자세한 과정은 보여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난수의 뜻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지 않는 수, 즉 무작위수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C샵에서 지원하는 랜덤 클래스의 경우에는 next 메서드를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데요. 난수의 최소 최대 범위는 2의 32승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니티에서 따로 지원하는 랜덤 레인지 함수를 사용할 것인데요. 이를 사용해 난수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설명해드린 C샵 next 메서드는 유니티에서는 사용이 안 되므로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난수를 생성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랜덤 레인지, 지금은 인자를 1과 4로 나타냈는데요. 이 코드를 통해서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인자로 두 개의 정수 타입인 매개 변수 1과 4를 받고 이를 저장하려는 변수의 하나의 정수 타입의 값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두 인자는 정수의 범위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최소값을, 두 번째 인자는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정수 말고도 실수를 반환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범위를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최소값을 포함하고 최대값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랜덤으로 반환해주는 정수의 범위는 최소 정수에서 최대 범수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반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강 난수에 대해서는 알아보았고 이를 활용해 보아야겠죠. 먼저 난수를 저장할 딕셔너리를 선언하고 이후 초기화를 한 뒤 랜덤 레인지 함수로 반환된 난수 값을 저장할 변수 랜덤 밸류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 포문으로 총 3번을 반복하도록 하고 랜덤 레인지 이 코드를 사용해 아까 만든 딕셔너리에 1, 2, 3 중 하나를 넣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반환된 값이 그 다음 루프에서도 같으면 안 되겠죠. 딕셔너리에 저장된 밸류 값, 즉 난수 값이 겹치지 않도록 contains value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contains value 가로 안에 들어간 값이 해당 딕셔너리에 contain, 즉 함유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만약 있다면 true 값을 출력하겠죠. 고로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생성된 난수가 딕셔너리에 없을 때 아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딕셔너리에 값을 추가해야겠죠. 해당 난수가 딕셔너리에 없을 때 실행되도록 했으니 해당 난수를 i번째에 추가하겠습니다. 즉 i가 1이라고 가정하면 난수로 3이 나왔을 때 딕셔너리에 3이 없다면 딕셔너리의 1번 위치에 3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스위치문을 사용합니다. 인자는 생성된 난수 값입니다. 만약 생성된 난수 값이 2라면 케이스 2번의 코드가 실행이 될 것이고 i가 3이라면 서브캐스트 리스트에 있는 키는 i 곱하기 100이므로 i는 3, 즉 300이 되겠죠. 밸류에는 서브캐스트 3, 분리수거 10번 하기, npc id 배열에는 1000과 2000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랜덤으로 돌려도 겹치지 않게 서브캐스트 리스트의 순서대로 3개의 서브캐스트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퀘스트가 나오도록 하는 기능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퀘스트의 구조로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사실 퀘스트의 구조는 복잡해서 저도 이해하는데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해드리는 부분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골드메탈님의 강좌를 먼저 보고 오셔야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하고 세밀히 퀘스트의 구조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작용 키를 눌렸을 때 그리고 오브젝트가 인식됐을 때 오브젝트 인식은 레이퀘스트를 활용했었죠. 이 두 조건이 충족됐을 때 매니저, 즉 게임 매니저의 액션 함수가 스캔 오브젝트라는 인자를 가지고 호출됩니다. 그렇게 호출된 액션 함수에서는 스캔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토크 함수로 호출하는데요. 이 토크 함수는 아까 인식한 오브젝트의 id와 이제 npc라는 인자를 가지고 호출됩니다. 먼저 int 타입의 퀘스트 토크 인덱스가 초기화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이 false일 때 실행되는 else 문안을 확인해 봅시다. 퀘스트 토크 인덱스의 퀘스트 매니저에 get 퀘스트 토크 인덱스를 호출합니다. 인자는 id네요. 반환값은 퀘스트 id에 퀘스트 액션 인덱스를 더한 값이네요. 퀘스트 id는 int 타입이며 퍼블릭으로 선언해서 에디터에서 직접 10으로 값을 정해줬습니다. 퀘스트 액션 인덱스는 선언 후 아무런 값도 주지 않았으니 0일 것입니다. 고로 퀘스트 id는 10, 퀘스트 액션 인덱스는 0으로 더해서 10이 되겠네요. 토크 데이터에는 현재 id 값에 퀘스트 토크 인덱스를 더한
반환값과 토크 인덱스가 인자인 getTalk 함수의 반환값이 들어가겠네요. 토크 인덱스 또한 위에서 선언 후 변화가 없으니 0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크 매니저의 getTalk 함수를 살펴봅시다. getTalk 함수에는 예외 처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복잡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getTalk의 매개 변수 id의 값은 게임 매니저에서의 id 플러스 퀘스트 토크 인덱스 값과 같죠? 즉 현재 id 값은 스캔한 오브젝트의 id 값 플러스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분석하기 위해 현재 스캔한 오브젝트를 나무 상자로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무 상자의 id는 10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id의 값은 나무 상자의 id인 1000과 퀘스트 토크 인덱스가 10이므로 이를 더한 101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if문을 봅시다. contains 키는 딕셔너리에 해당 키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반환값이 불인 함수인데요. 토크 데이터라는 딕셔너리 안에 즉 1010이라는 키가 있다면 true, 아니라면 false를 반환하겠죠. 하지만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결과값의 반대라는 거겠죠. 살펴보니 1010에 해당되는 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if문을 봅시다. 이번엔 그냥 id가 아닌 id-id%10이 인자인데요. id%10은 id를 10으로 나눈 후에 나머지 값입니다. 1011%10은 1, 12432%10은 2, 이런 식인 거죠. 일단 id-id%10은 1010-0이므로 1010이고 결국 1010은 아까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다음 if문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 if문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엔 충족이 됐네요. id-id%100은 1010-10이죠. 즉 1000이고 1000은 토크 데이터의 딕셔너리의 키 중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else에 있는 return get token id-id%100 토크 인덱스가 실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의 재기함수 형태로 getTalk가 호출되는데 여기서 인자인 id가 1010이 아닌 1000인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첫 if문에서 해당 키가 딕셔너리에 있으므로 넘어가고 아래에 있는 또 다른 if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토크 인덱스에 대하의 문장 개수를 비교하여 같지 않다면 아래의 else문에서 id와 토크 인덱스에 해당하는 토크 데이터의 밸류를 반환합니다. 다시 게임 매니저로 돌아가서 아직 토크 데이터는 널이 아님으로 넘어가고 토크 인덱스를 일씩 눌려줌으로써 다음 문장을 내보낼 수 있게 되겠죠. 이즈 NPC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넘기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토크가 실행되면서 토크 인덱스의 값이 늘어나 문장 개수가 같아지면 널 값을 반환하는데요. 여기서 토크 데이터가 널 값일 때 실행되는 if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크 인덱스는 다음 대화를 위해 초기화를 시켜주고 메인 캐스트 텍스트의 텍스트와 서브 캐스트 텍스트의 텍스트에 관여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둘 다 내부의 내용 자체는 똑같긴 합니다. 일단 캐스트 매니저의 체크 캐스트 함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은 같지만 인자가 있는 함수, 없는 함수가 있죠. 이 기능이 바로 overloading입니다. 인자의 유무나 매개 변수를 통해 이름이 같아도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저희는 인자가 있는 체크 캐스트 함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if문에서는 id 값과 메인 캐스트 리스트라는 딕셔너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캐스트 id는 아까 말했듯 10으로 설정했었다고 했죠. npc id는 메인 캐스트 리스트의 밸류 값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밸류 값이 메인 캐스트 데이터라는 클래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를 살펴보면 npc id라는 인트 타입의 배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바로 메인 캐스트 리스트에 추가할 때 이니셜라이저를 활용해 넣은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만이나 2만 같은 값이 npc id라는 인트 배열의 차례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튼 이 npc id라는 인트 배열의 캐스트 액션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위치의 값과 id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1000과 메인 캐스트 리스트 10 npc id가 같으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메인 캐스트 리스트 10 npc id 0의 값은 만이죠. 원래는 서로가 일치하다는 가정하에 캐스트 액션 인덱스를 1 증가시켜서 만 다음인 2만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에게 대화를 하면 캐스트가 넘어가는 형식인 거죠. 여튼 아래에 컨트롤 오브젝트를 볼까요? 이 함수는 원래 외부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사용하는데 간단하게 원리만 알려드리자면 인게임에서 열쇠를 찾아주는 퀘스트가 있다고 할 때 그 퀘스트를 받기 전에는 해당 아이템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화 순서, 즉 퀘스트 액션 인덱스를 통해 if문으로 해당 아이템이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를 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랜덤 퀘스트가 목적이므로 이 부분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시연할 때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여튼 그 다음 if문을 보도록 합시다. 퀘스트 액션 인덱스가 메인 퀘스트 리스트 퀘스트 id npc id 랭스와 같을 때를 말하는데요. 아까 전에 npc id를 보고 이해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퀘스트 아이디를 10으로 보면 메인 퀘스트 리스트의 키 중 10에 해당하는 NPC의 길이, 즉 만과 2만 이렇게 두 개겠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 퀘스트 인덱스가 2라면 넥스트 퀘스트 함수를 호출한다는 건데, 일단 넥스트 퀘스트 함수가 또 뭔지 알아봅시다. 사실 함수 이름 그대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스트에 추가한 걸 보면 10을 간격으로 퀘스트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게 퀘스트 아이디를 10 증가시켜서 다음 퀘스트로 넘기는 것입니다. 퀘스트 액션 인덱스는 초기화 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퀘스트의 이름을 반환합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 매니저로 다시 돌아와 메인 퀘스트 텍스트에 퀘스트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넣고 싶은 곳에다가 현재 퀘스트가 무엇인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하지만서도 재밌는 퀘스트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을 해봐야겠죠. 시연하기 전에 말씀해드리자면 퀘스트 매니저 오브젝트에서 퀘스트 아이디와 서브 퀘스트 아이디의 값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메인 퀘스트를 10 간격으로 서브 퀘스트를 100 간격으로 해두었기에 저런 식으로 초기 값을 넣은 건데, 저것 관련해서는 입맛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0으로 한 경우에는 오브젝트 널 익셉션 오류가 뜨면서 딕셔너리에 값이 없다고 유니티가 징징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까지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하면 이렇게 만들다만 메인 화면이 나오고,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게임이 실행이 되겠죠. 현재 콘솔 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랜덤으로 정했던 서브 퀘스트들이 로고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낚시터, 꼬마손님, 분리수거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꼬마손님, 분리수거, 낚시터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랜덤으로 정했기 때문에 다른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서브 퀘스트 텍스트에 저장한 현재 퀘스트 이름이 출력이 되는데요. 서브 퀘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얘가 1000, 얘가 2000 그렇게 저장을 했었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서브퀘스트 2로 바뀐 걸 볼 수 있고, 한 번 더 하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브퀘스트가 진행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만들어 본 강좌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걸로 만족합니다. 이상 최신우였습니다.